안녕하세요. 백은영 작가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유튜브를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 채널을 보시면, 물론, 강의 동영상이 몇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서, 처음 찾아가게 되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선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백은영 작가이고요. 어, 작가임과 동시에 캐드맵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드맵 연구소가 좀 귀에 낯서시죠? 캐드맵을 우리가 영어로 좀 풀면 커리어 에듀맵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소를 설립을 하면서 저의 의도는 지금 굉장히 진로가 중요시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육을 통해서 각자의 진로를 지도처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어 에듀맵을 축약하다 보니까 캐듀맵이라는 네이밍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그 진로에 관련된 책만 저는 6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내 아이 다중지능의 비밀을 썼고요. 제가 대학원을 45살에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들도 진로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시대에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대학원에서 진로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무게를 두고 공부했던 점이 다중지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20세기가 그 IQ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다중지능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지능을 공부를 하면서 너무 중요한 지능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내 아이 다중지능의 비밀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엄마는 내 꿈을 몰라요라는, 엄마는 내 꿈을 몰라요가 아니라 내 꿈은 뭐니라는 청소년 진로 지도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청소년 책을 쓰게 된 이유는요. 제가 몇 년 전에 대규모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강의에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3D 프린터나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규모 강의라 그것이 끝나고 제가 이제 어머님들 그 사이로 이제 내려가면서 저희 앞에 가시던 엄마 두 분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구를 툭툭 치면서, 이게 저런 시대가 진짜 올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진로 공부를 대학원에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변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 굉장히 빨리 변하긴 하지만 저거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쫓아가면 어느 정도 시대의 트렌드를 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막 어떤 완행열차가 출발을 했는데 막 열심히 뛰어가면 그 열차를 잡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완행열차가 칙칙폭폭하고 가던 그 완행열차가 어느 순간인가 KTX로 바뀌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어머님들에게도 이런 미래학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강의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그거에 대비하셔서 아이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런 강의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런 시대가 정말 올 것 같아라고 의문을 던지시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사실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그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날 결심을 했어요. 집에 가서 노트북을 켜놓고 이제 애들을 위한, 진짜 그 진로의 주체인 아이들을 위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니네들은 엄마를 믿지 마. 엄마 아무것도 몰라. 이제는 니네들이 공부해서 니네들의 진로를 니네들이 찾아가 하는 심정으로 제가 정말 2주 만에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쓰고 나서 저도 놀랬고, 예, 그런 경험으로 쓰게 된 것이 내 꿈은 뭐니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5세 정도 찍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아이들이 많이 읽어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형 아이가 아니라 미래형 아이로 키워라라는 엄마들을 위한 미래학 서적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물론 그 어머님은 일부였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에게도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 즉 산업사회 교육 패러다임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식창조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스마트맘이 되셔야 합니다. 라는 책이 그 수능형 아이가 아니라 미래형 아이로 키워라라는 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독이 되는 부모, 득이 되는 부모를 썼습니다. 그 독이 되는 부모도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쓰려고 했던 게 한 2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런 책은 꼭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또 이제 그 어느 초등학교에 강의를, 아이들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가운데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하면 우리 뭐 줄 건데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한테 야 그거 하지 마. 아무것도 안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변할까? 보상이 없으면 꿈쩍도 하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는 좀비와 같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꿈이 뭐냐고 물으면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 정도면 알겠지 그러고서 물어보면 선생님 수능 성적 나와봐야 알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그 와중에 또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너는 꿈이 뭐야 라고 고3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진지하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내일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물어보고 와서 얘기해 드릴게요. 내 꿈이 뭔지. 정말 저는 그날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생이 뭐 꿈이 아직 없다 그러면 귀엽죠. 그런데 이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수능도 쳤던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저는 앞이 깜깜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돼가는가? 그 원인을 제가 정말 연구를 하고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꿈이 없는 아이들, 좀비와 같은 아이들, 학습의 동기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고, 더더군다나 또 부모까지 살해하는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 거기에서 저는 연구를 하다가 부모가 주는 독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독을 맞고 정말 좀비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이 되는 부모의 아이들은 어떻고, 그리고 그 부모의 유형은 어떻고, 그 아이들의 미래는 어떨 것이고, 그리고 독을 주지 않고 득이 되는 그런 부모님들은 어떠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서 큰 아이들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자신의 삶에 임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치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담아낸 게 독이 되는 부모, 득이 되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는 내 꿈을 몰라요라는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학 서적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임당의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당시 사임당이 방영이 되면서 사임당을 제가 참 모르고 있구나. 참 훌륭한 엄마였을 것 같은데 저 역시 정말 사임당에 대한 위인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정말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 제가 백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그 본가 산산이 있는 곳이 이제
파주 법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옆 동네가 그 율곡리입니다. 그래서 율곡리가 왜 율곡리냐 하면 그 이율곡, 사임당의 자제인 이율곡 선생님이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율곡리거든요. 근데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선조께서 그 율곡 선생님과 하고였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선조의 그 친구의 엄마는 어떻게 키웠을까? 그런 그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내면서 정말 그 책도 많이 울면서 썼어요. 제가 정말 그 사임당의 최고의 교육을 쓰면서 정말 감동받고 울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뭐였냐면, 어떻게 한 엄마의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까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부모를 살해하고도 부모를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부모는 사랑하지만 어떻게 존경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냈던 것이 율곡의 엄마는, 사임당은 철학을 가진 엄마였고, 그리고 그 철학을 실천하는 엄마였고, 그러면서 자녀와 함께 성장을 했던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임당의 그 최고의 교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어떻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까지 있을까, 이런 것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제 책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저는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3년 있다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저는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이게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슬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알아내게 된 게 뭐였냐면, 우리 아빠는 나에게 좋은 아빠이기도 하셨지만 좋은 아빠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었구나.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제 아빠가 안 계신데 어디 가서 내가 옹달샘을 마시지? 아빠가 안 계신데 어디 가서 그 청정한 공기를 마시지? 하는 그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왜 들까를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아빠는 나에게 좋은 아빠이기 전에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우주를 떠받들던 하나의 그 기둥이 하나가 뚝 부러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한 2주간을 온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참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참 아름다운 거구나, 그리고 행복한 거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말기 암 환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깊은 상심을 이렇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때도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고 싶었던 오늘이구나, 지금 나의 오늘이,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하루하루를 조금 탄탄하게 보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많은 것을 받은 그 감사함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또 커다란 하나의 사건은, 제가 작년에 집이 전소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실수로
찌개를 끓여놓고 먹으려다가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제가 기고하던 곳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살 수 있었던 게 그 깊은 잠 속에서 나를 그 밖에서 부르던 그 엽사 아저씨들이 저를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소리를 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뛰쳐나왔거든요.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랬더니 뛰어나와서 보니까 집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저를 보니까 그날이 겨울이었는데 외투를 입고 잤거든요. 추워서. 외투 다 타고 모자도 다 타고 그러면서 옷을 벗으면서 뛰어나왔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겉옷은 여기에 있고 또 두 번째 입은 옷은 또 저쪽에 있고 그러면서 제가 막 뛰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발견해 주셨던 분이 저희 그 집 옆에 요양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처음 발견하고 119에 그 신고를 해주셔서 정말 10분 만에 와서 그 불이 다 꺼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맨 처음에 불이 나고 나서 이 불이 왜 났을까? 내가 무슨 죄를 졌던가? 아니면 무슨 이유였을까? 이것이 분명히 무슨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메시지는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던 와중에 이런 깨달음을 제가 했어요. 그 집이 저희 집필실이었는데 그 계명산 자락에 저희 집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양원 원장님이 이제 거기서 요양원을 지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다 반대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돌멩이를 던지면서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은 거기에서 엄마 아빠가 이제 그 별장처럼 쓰시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그분이 요양원을 짓도록 그 인부들을 거기서 숙식을 하시도록 도와드렸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원장님 아니었으면 그날 죽었을 운명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진짜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그분을 도와줬고 그리고 그분은 몇 년 뒤에 저를 도와줬고 그래서 이 우주의 그 관계망 우리가 그 실타래 같은 그런 거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때 우리 아빠 엄마는 왜 집까지 내주면서 그분의 숙식을 도와줬을까? 저는 요즘에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굉장히 제가 가슴에 담고 살거든요. 그게 불교 용어인데, 그러니까 그 시절에 만나는 인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볼 때마다, 시절이 인연이구나, 저분과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나중에 그 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인연이 돼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이 나고 나서 정말 그날 죽었을 목숨인데 정말 살았잖아요. 그 불이 나고 나서 저는 굉장한 사랑의 뭔가를 느꼈어요.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엄청 느꼈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뛰어나왔는데 바로 지붕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살렸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아니면 아빠 엄마가 아니더라도 이 우주가 정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뭐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게 유튜브입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유튜브를 할까 말까 하던 그 시기에 너무나도 우연치 않게 사실은 우연이 없는 거죠. 우연치 않게 많은 엄마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수도 없이 쏟아지는 질문들을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타임이구나. 정말 이렇게 답답해하는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강의를 해 드릴 수도 없고 상담을 해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시청들을 하시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어머님들께 좀 나눠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제 남편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동기가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인제 아이스하키 전문가였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에게 평생을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이스하키 전문가지만 내가 죽기 전에 아이스하키 관련된 봉사를 하다 나는 가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인제 그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되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요번에 초였는데 정말로 그 평창 올림픽에 가서 3 개월간 자원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평생에 걸쳐서 쌓았던 그 지식과 그런 것들을 재능을 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눠주는 모습이 남편이지만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불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남편과 그냥 농사 짓고 살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농사를 짓지만. 그러면서 그때 제 결심이 뭐였냐면 이제 머리로 하는 일은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했다. 이제는 몸을 쓰자.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6권의 책을 쓰면서 참 많은 시간을 비웠었는데 남편과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지원을 해 줬고, 아이들은 뭐 지금 취직해서 둘 다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제 손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남편과 좀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는 책도 안 쓰고, 그리고 정말 남편하고 둘이서 시간을 보내자, 육체 노동을 하면서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던 차에 이제 불이 나서 어 이제는 음 육체 노동과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를 나누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할 부분은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다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싶고, 물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는 그 주된 컨텐츠는요, 일단은 진로 파트고요. 그러니까 진로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 교육,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미래학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엄마의 자기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자기 개발을 해온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도 전업주부 10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지금 진로를 모색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력이 단절됐거나 이런 엄마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이제 진로 교육, 그다음에 부모 교육, 그다음에 엄마의 자기 개발, 거기다가 하나 더 첨가를 할 건데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를 지면서 굉장히 많이 얻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교육학적인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교육학하고 연관이 지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지면서 옛 어른들이 왜 자식 키우는 거를 자식 농사에 비유를 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고요. 어머님들께서 질문들을 해 주시면 해 주실수록 더 많은 컨텐츠를 제가 준비해서 성실하게 어머님들과 만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뭐 강의를 요청하시면 강의를 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을 해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한국적성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머님들이 많이 활발히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뭐 댓글을 많이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아이들을 검사를 무료로 해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궁금하셨던 아이들의 진로라든지, 그리고 어머님들의 진로를 펼치셔서 정말 이승을 정말 힘차게 신명나게 한번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